자, 두 번째 음성 파일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따로 좀 또 내용을 좀 따로 추려서 묶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파일 보내주세요. 해병대 사령관도 그런 원론적인 걸로만 알았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 원론, 그러니까 방침이죠, 방침, 룰, 이거를 얘기한 줄만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것의 심각성을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못했어요. 이거 그냥 해도 크게 뭐, 응?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밑에서는 치받고. 수사단장은 잘못하면 우리 다 직권남용으로 아작난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전전긍긍하면서 국방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뭐 가져가라는 둥 가져가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런 거 수용 못합니다 우리가 했다가 나중에는 가져가서 위에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또 그것도 깨지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냥 수사단장은 이첩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 네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이첩했다고 하니까 장관한테 아마 보고를 했나 봐. 아, 이거 오늘 이첩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정확히 전달한 거예요. 국방장관도 몰랐어. 그 전화를 받고 국방장관도 누군가한테 물어본 것 같아. 이첩한다는데, 음, 오전이죠, 오전. 오전 10시 51분 전상에. 오전 10시 51분 전상인데, 51분에 그 박단장 표현에 의하면 평소에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사람이 너무나 단호하게 멈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장관도 그때 처음에 세병대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기다려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다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야 빨리 인사조치하고 수사 들어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룰의 문제가 아니라 임성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룰이면 뭐 그거는 그냥 간접적인 건데 그렇죠. 사단장이 날아가냐 안 나냐. 사단장은 확실히 내가 내 사람이고 키울 건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야 사단장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사단장은 건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에 들은 사람도 아, 사단장식이나 처벌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단장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좀 문제가 되도 이해하겠지 별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임성근이 내가 지금 사령관 시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미쳤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안보실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를 보면 예, 지금 이제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들려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해병대와 국방부 간에 서로 그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안보실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해병대 사건인데 해병대 니네가 수사하는 게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뭘 받아보고 해서 중간에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져가는 거를 실제로 검토를 했었어요. 또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가 또 전달이 됐었고 사령관한테.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장관한테 결재까지 나고 난 다음에 뭐 틀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차라리 국방부에서 응? 거기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뭐 이런 건의를 또 합니다. 박대령도. 근데 또 정작 또 국방부에서 그때는 아 이거 해병대에서 마무리해라. 응? 이게 만약 해병대에서 한 거랑 국방부가 한 거랑 또 다르면 이게 또 말 나오니까 뭐 이런 취지로 또 말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임성근 해병 1사단장 얘기인데 이분이 그 이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깊은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해 그 이제 수해 상황에서 그 해병 그 장병들이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그것이 막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뭐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뭐 치하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하고 일사단장이 좀 잘 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거와 뭐 이번 사건이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정황은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단장이 아니냐 8명 중에. 그래서 박대령 주장으로는 7월 30일 날 일요일 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할 때도 결국은 사단장 문제에 조금 그래서 장관이 좀 관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장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군 검찰에서 그것을 상감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걸고 있는 문제죠. 자, 세 번째 파트. 참 시간이 지금 좀 모자라서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안보실 개입 의혹인데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민 변호사의 어떤 그 추론이 좀 있을 수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추론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본인의 어떤 이제 의견, 뭐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진 거라는 부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첩이 강행되고 난 날 16시경에 2차장은 외유 중이었는데도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장이 아마 7월 31일에도 없었대요. 7월 31일, 7월 30일은 있었는데 7월 31일 날 없었나 봐요. 국방비서관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안보실 2차장이 들어가는 회의라는데 안보실 1차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아마 휴가던가 외부 출장이던가 그랬나 봐요. 월화수가. 그러니까 7월 3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화수가. 그래서 7월 31일이 원래 2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회의를 국방비서관이 대신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빵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차장이 나중에 8월 2일 날 그 전화를 한 것도 외국에서 돌아오다가 공항에서 급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안보실장은 그에 앞서서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 안보실의 움직임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호떡집 화재 사건 2다. 그 7월 31일 날 국방부가 난리가 나는 게 호떡집 화재 사건 1이라면 호떡집에 불났네요. 또 났네요. 야, 그게.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얘기대로라면 이첩한다는 보도 자료를 국방비서관이 김영래로부터 건네받았으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통령한테도 안보실장한테도. 그러니까는 대통령 안보실장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첩된다는 게. 8명이 이첩된다는 게 사단장이 이첩된다고 축약해서 보면 사단장이 이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8월 2일 날 사단장이 이첩되니까 난리가 났어. 왜? 왜가 없잖아요. 아니 원래 이첩되는지도 몰랐어. 혹은 이첩된다는 사실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아무 언질이 없었다면 그냥 8명 사단장 이첩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단장 이첩된 거예요. 난리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그 안보실이 다 발칵 뒤집혔다니까. 안보실장, 2차장, 국방비서관까지 다 알게 되고 그냥 알고만 있었겠냐고 뭔가를 했겠지. 장관의 그 모호한 태도가 그 다음에 바뀌잖아요. 8월 2일 날도. 7월 30일 날도 바뀌었듯이 8월 2일 날도 처음엔 모호했다가 나중에 수사 기록을 뺏어오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엮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지시가 나는 안보실에서 나갔다는 것 같아요. 예, 오전이나 그건 이제 10시 51분은 멈춰고 그 다음에 수사해 이게 보직해임하고 수사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1시경이나 2시경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그 인사조치에 관한 수사라는 거는 예, 보직해임과 그 다음에 수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한때 보직해임을 한다고 했다가 뭐 또 그 참모장이 와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그냥 지금 수행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했다가 다시 보직해임이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후 2시경부터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국방부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지한 게 1시 50 몇 분인가 그래요. 거기서부터 4시 사이에 벌어진 일 같아. 항명으로 엮고 수사기록 뺏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때 안보실이 막 알게 된 이유란 말이죠.
개입돼가지고 수사 기록 탈취, 그 다음에 항명으로 죽여, 이게 지시사항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국방부 검찰단장이 받고 수행한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8월 2일 날 안보실이 등장한 게 굉장히 큰 의미다. 그건 7월 40일 날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전혀 이하에서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인데 그걸 상급기관인 안보실이 왜 끼어드냐고요. 뭐 조치라도 국방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쪽팔리게 상급기관이 아니 사단장 명이 지금 수행이 잘 안 됐다고 군단장이 나섭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돼. 알 필요도 없거든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입은 없는데 개입의 전제가 되는 보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려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안보실 사람들. 누가 알려줘서. 네,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그것을 알리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첩이 강행됐노라는 얘기는 국방부 장관한테만 한 말이야.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당신 말대로라면 내가 지시했는데 안 들었어. 쪽팔리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지휘권이 붕괴된 매우 쪽팔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알리냐고요, 안보실에. 알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밑에 애들한테 치받쳤는데 밑에 애들이 지금 나한테 개기는데 왜 사단장이 아니 이렇게 해보세요. 대대장이 사단장 말 안 들어. 그런다고 사단장이 곧바로 분단장한테 대대장이 말 안 들어요? 이러나요? 그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보실로 알렸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국방비서관한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나는 그 전에 알았다. 안보실 2차장이 알기 전에 나는 그보다 앞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럼 적어도 그것은 확실한 걸 거잖아요? 확실한 걸 거라고. 그러면 이 안보실이 어떤 경로로, 근데 안보실이 어떤 경로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그걸 묻지 않았거든. 해병대 사령관 당신 말이야, 그 이첩 강행됐다는 사실을 국방장관한테만 보고했지,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따로 누구한테 알려준 거 있어, 없어?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만한 여유는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근데 안보실의 개입 정황은 결국 경북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면 경북경찰청. 그다음 8월 2일 날 기록을 줘버리잖아요.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뺏길 수 없는 일인데 외압을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국방부하고 그 경북청하고 사이에 서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기록을 내놔라, 못 내놓는다, 뭐 원본을 내놔라, 사본을 가져가라, 뭐 이러면서 갈등이 좀 있었다고요. 아시나요? 그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폐기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본 가져가라, 원본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조율해 준 게 누구겠느냐? 경찰청 본청이 나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게, 선선히 왜 안 보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자, 지금 국방비서관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반응이 어땠느냐 나와버리거든. 어. 보고했으면 대통령이 뭘 하더냐? 목전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서관은 거기서 한번 카트를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안 했다. 그런데 이첩이 된 사실을 안보실장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걸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안보실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안보실장 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면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할 거야. 국방비서관한테 그 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선선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최악은 그때도 대통령이 나섰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난 보고 받았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록 뺏어오고, 예, 기록 뺏어오고 단장을 항명죄로 죽여버려. 이 결정이 직접 해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방비서관으로 추정이 돼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국방비서관밖에 없거든요. 국방비서관 대통령이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안보실장도 그것을 전달은 받았겠지.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보실장이 또 인정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 수보회의 끝에 그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안보실장이. 은연중에. 네,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보실장하고 2차장하고 정책비서관인데, 아니, 국방비서관인데, 그때 2차장이 없었으니까, 안보실장이 이제, 저기, 넘버 2고요. 그런데 그, 예, 그 회의 끝에 안보실장이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그 태도도 매우 웃기잖아요. 둘이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책임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멘트들이 있다니까요. 안보실장도 쿨하게 손안했다고 인정해요. 그 다음에 8월 2일 날도 국방비서관한테 보고 받았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란 얘기야, 그 얘기가. 지 책임이라면 인정을 못 한다고. 예, 그렇죠. 거짓말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 각 그림의 색깔을 좀 더 입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경국청의 문제들이 좀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됐거든요. 경국청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안보실의 그날 움직임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전체 그림이 맞아 가겠죠. 자, 세 번째 음성 파일에서 안보실 관련 내용인데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7월 31일 자, 모든 걸 취소시킨 날 일단 중단하라. 언론 브리핑 중단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국방부대로 오후에 장관이 출국하기 전에 대책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는 또 오후에 또 별개로 또 대책회의를 열고 뭐 그날 비상이 거의 비상 상황인데 자 그래서 그 오전에 있었던 안보회의 이제 여기 아까 수보회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이제 변호사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참석하고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근데 이제 국방 쪽이기 때문에 안보실 2차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보실 2차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그날 참석을 못했고 자 근데 여기서 과연 뭐 회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 답변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안보실 당신들이 챙기지 않았냐 그동안에 뭐 처음부터 뭐 수사 계획서 그다음에 수사 결과 보고서도 요청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령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죠. 7월 30일 날 그러니까 회의 전날 거기에 보면 웬만한 게 다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했냐 그거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국방비서관이 뭐 서랍에 넣어뒀다 그랬네요. 뭐 하여간 뭐 그리고 그 앞에 얘기들은 행정관이 일상적으로 챙기는 거였고 뭐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답변들을 했는데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어쨌든 그날 그 회의가 있고 나서 공교롭게도 장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중단 지시가 나간단 말이죠. 언론 브리핑 중단. 그리고 이첩 시기 조절하라. 내가 출장 갔다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안보실 이 회의.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과연 안보실장과 장관의 통화는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명이 돼야겠죠.